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전쟁 때문에 이번에 파종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주식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료주로 시작해서 어제는 돼지와 닭, 그리고 밀, 종묘업체, 농기구업체까지 관련 주식이 계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식량주가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곡물 가격의 고점을 알아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인플레, 곡물 가격으로 비롯된 인플레가 그렇게 쉽게 끝날까라는 그 전제. 이건 확실한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전쟁도 지금 뭐 시장의 주류에서는 전승기념일, 러시아 전승기념일 이전에 끝낼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더 길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협상 기간이 또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협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그 과거 뭐 휴전협정을 앞두고 고지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처럼 그런 국제적인 전쟁은 이어지는 거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인플레 과정이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가 그나마 확실한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언제부터 이런 재료의 탄력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순환매가 언제까지 돌 거냐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미국 시장 내에서도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펩시, 코카콜라. 왜 신고가일까요?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의 원인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DBA라고 하는 그 곡물과 관련된 ETF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은 아니다 정도만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 일면에 보니까 세계적인 4대 곡창지대가 이제 완전 무너졌다. 이걸 신문 일면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파는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지만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되면 주식시장의 주가 자체는 이제 끝물이라는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아니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지금 이들 종목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더가 이걸 거부해야 될까요? 트레이더는 가격의 변동에 투자하는 사람,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사람이지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매매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더들에게는 이게 고점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에 있고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트레이더들은 이런 종목군들의 매매를 전혀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지금 가격 올라간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실적에 폭증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M&A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들이 끼어들면서도 주가의 변동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 지금 구간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자자들은 좀 빠져야 되고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거래량도 싣고 있고 시장에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 이제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으로 남길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손실도 크게 볼 수 있죠, 실패하면. 그렇지만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중심 종목,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게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에게는 여전히 기회 영역으로 남아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관련 사료주나 뭐 이런 주식들이 슬슬 분할 매도에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료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섹터별로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료주, 아직도 매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됐을까요? 일단 사료주 중에서 우리가 뭐 대표 종목인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더 낮은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약간의 자금으로도 뭔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유통 물량 별로 없고 그래서 시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의 매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지금 시총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걸 지금 따질 때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 종목은 언제 추세가 다시 무너지는가가 관건인데 그 정확한 시점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이들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죠. 이제는 서서히 내려올 때가 됐다. 다만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 뭐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라든지 트레이더들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거래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전 시간에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실제 매매의 관점에 있어서 적용해주고 계시던데 그런 자신만의 어떤 트레이딩의 확실한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5일선, 뭐 11선을 깨지면 반드시 팔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21선 정도가 깨지면 반드시 팔겠다라든지 어떤 원칙.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사료주, 지금 그 사료자들이 붙어서 뭐 저점에서 이미 뭐 10배 이상 올라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아요. 트레이더들이 지금 한국 시장을 이끄는 것 같다. 내일은 또 어떤 테마가 나올지 한국 시장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앵커께서도 주식시장에 계신 지 꽤 계셨고 저랑 뭐 인연도 꽤 됐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약세장을 되돌려 볼 때는 항상 그러했죠. 지수가 테마. 뭐 약세장이 아니더라도 지수의 박스권에 갇혔을 때, 지수가 큰 움직임이 없었을 때 10배 이상 간 테마들을 보면 그게 펀더멘탈로 갔는가? 대표적으로 MB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그 4대강 관련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IT839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10배, 작게는 뭐 5배 이상씩 다 움직였는데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인 건 아니었고 또 그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초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악재에 눌려서 묶여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그런 중소형주, 그것도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에 기댄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우리가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지 여부와 이걸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빠져나오실 때가 됐고 트레이더들의 접근 과정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고점을 알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도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원님은 트레이더세요? 투자자세요? 저는 전적으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산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잘 보지 않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제 직업이 일단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일이다 보니 뭐 안 볼 수는 없죠. 뭐 보면 마음 쓰리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죠. 저에게도 여쭤보셔서 근데 저도 오히려 주식시장 처음 진입할 때는 정말 적극적인 트레이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돈을 못 번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절감한 이후에 저도 완전히 투자자가 됐습니다. 길게 ETF처럼. 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저희 음식료주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료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뭐 육개주 그리고 밀가루 오늘은 농기구 뭐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도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지금 종목을 뭐 사료주, 농기계주 이렇게 벌려나가면 나중에 이걸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좀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리티컬하게 또 가장 크게 이 시장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10% 오르고 뭐 빠지면 10%씩 내리는 오를 때 뭐 상한가 내릴 때 하한가 이런 종목 말고 정확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시황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BA ETF 같은 경우가 이걸 우리가 투자하던 투자하지 않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 농산물 시장의 시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지금 뭐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 시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DBA ETF라는 거죠. 이 안에 뭐 옥수수 선물을 포함한 다양한 곡물들의 선물의 가격이 녹아 있는 만큼 이 추세를 보시면 지금 뭐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고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를 하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음식료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저는 뭐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료의 대표주는 CJ제일제당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가격을 잘 전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중국 쪽의 봉쇄가 풀리고 봄이 왔을 때 이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가격까지 움직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전가 측면에서 또 하나 유리한 종목은 계절적인 수요까지 맞물릴 수 있는 롯데칠성을 보고 있는데요. 덥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음료 수요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롯데칠성이나 CJ제일제당이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가격 전가가 일정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그나마 좀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약간의 실적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삼양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52주 고가가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을 해서 뭐 5만 원대까지 빠졌고 어젠가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도 좀 소폭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분당 기업이면서 이 회사 안에 다양한 화학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녹아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도 모멘텀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낙폭과대주 중에서 반발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군은 저는 삼양사라고 보고 있고 업종 대표주 중에서 아직도 투자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투기 혹은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은 CJ제일제당과 그리고 롯데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한제당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그 음식료 순환매주 중에 하나인데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은 정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약간 아찔하기까지 한데 이걸 보면 이런 또 순환매 이 섹터에서 순환매가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신호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종가의 모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중의 출렁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 종가의 어떤 식의 모양을 만들어 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식지 않았다면 뭐 단기 강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지금 대한제당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과 뒷단에 중간쯤 있는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의 반영도 일부 있지만 이틀간의 급등을 보면 이 너무 뭔가 좀 빨리 반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평소에 거래가 그렇게 많았던 종목도 아니고 과연 수익성이 폭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한제당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조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의사결정은 지금보다는 종가 부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양봉 갔다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주가가 지금 변동성이 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CJ제일제당 등이 어떤 길게 봤을 때 투자의 입장으로 가장 좋은 주식이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또 음식료주의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못 잡을지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음식료주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떨까요? 인플레가 언제까지 시장을 미치고 또 관련 주식 중에 탑픽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어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에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는 1분기가 일단 고점이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1분기 고점은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2분기부터 급격히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느냐 정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재차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블라드 총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의 눈높이를 2%에서 3%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QT 효과와 더불어서 달러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달러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곡물 가격이나 상품 가격들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금 시기에서 2분기부터는 이런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 우리가 가장 지표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은 작년 1분기에 대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 HMM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 종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 얼마나 폭발했습니까? 특히 1분기에는 거의 뭐 지금 이런 음식료주 움직이는 정도로 운임 가격 폭등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뭐 그 90도 각도로 올라왔죠. 네. 그런데 2분기부터 흐물흐물거리기 시작하더니 3분기부터는 다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음식료주도 반드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2분기부터는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투자의 시기를 그래서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지만 일단 만약에 인플레와 관련된 기대감이 빠르게 꺾이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은 약세 요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비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HMM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테마가 장기적으로 몇 년간 이어지진 않는다. 설사 계속 음식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실적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2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밸류 기준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한 번 올린 가격을 잘 내려주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라면 가격, 뭐 설탕 가격 이런 거 한 번 올리고 나서 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올린 가격을 내리지 못하면 양을 줄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음식료 종목군들에서 마켓 시어가 높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에 잡은 가격 상승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린 이후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CJ제일제당이나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실성 같은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음식료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해 나갈 시기다.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들은 비중을 줄여나가자라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인플레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커서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플레가 여기가 고점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2배로 팁스를 매도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를 2배로 내려꽂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가 나왔고요. 네. 반대로 팁스를 2배로 올려서 투자하는 그런 ETF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변동성과 물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가 상승에 더 베팅하고 싶은데 더 궁극적으로 베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레버리지 ETF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나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